마인드플로우에서 마인드는 우선 마음, 마인드, 우리 심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플로우는 어떤 흐름, 그리고 어떤 움직임, 역동성.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움직임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고 또 움직임에 계속 관심이 많으니까 그 두 개를 다 담고 싶었어요. 마인드플로우의 가장 어떤 시그니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움직임 활동을 통해서 감정을 또 표현하고 나한테 필요한 감정을 또 이렇게 희망 감정을 가져보는 그런 동작 심리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스트레칭 강의인 것 같고 마사지 수업인 것 같지만 저도 항상 이 수업을 디자인할 때도 이제 목표를 항상 심리적인 것에 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그러니까 긴장의 이완인지 아니면 좀 지지 그룹이 필요해서 지지감을 느끼고 좀 친밀해지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좀 묵은 감정들을 좀 확 표현해내고 표출해내고 털어버리는 게 중요한 건지 그런 목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좀 다르게 디자인을 하긴 해요. 그래서 항상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기저에 깔려있고 저도 개입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울산의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랑 매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암 경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끄집어내긴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이완, 몸을 이완시키는 간단한 활동들, 마사지나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우리가 나한테 원하는 어떤 내가 지금 걷고 싶은 길을 컬러 테이프로 표현하고 거기를 이제 걷기 명상하듯이 걸어보는 이런 신체 활동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정 카드로 요즘에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감정을 꺼내고 또 같은 서로 지지해주는 집단이니까 그런 감정에 대해서 사실은 어디 가서도 내 경험을 솔직하게 좀 말하기 힘들고 거의 집에 많이 계신 분들도 많았었어서 그냥 거기서 같은 이제 병을 좀 알았고 조금 지지가 필요하신 분들끼리 서로 또 지지를 해주고 근데 그건 말로만 맞아요 이게 아니라 어떤 움직임으로 예를 들면 몸의 한 부분을 터치한 채로 계속 공간을 좀 걸어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점점 등을 기대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친밀감이 조금 라포 형성이 빠르게 된 그룹들은 서로 허그해주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암생존자 통합지지 프로그램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비대면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제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줌을 설치하고 줌 화면을 열고 휴대폰 화면으로 보고 하시는 거 조금 어려워하셨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갔거든요. 비대면으로만 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안해 하시고 참여율도 높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까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자 쓰고 이렇게 좀 약간 위축돼서 오시기도 하는데 집에서 편하게 그냥 화면만 켜고 내가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 감정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참여를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루하루를 제일 잘 건강하게 가꿔가는 스스로에도 힘이 있어야 돼서 그런 일상을 지지해드리는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거의 한 20년 살다 보니 약간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부모님과 계속 떨어져 살다 보니까 조금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한 2, 3년쯤 전에
아예 주거지를 울산으로 옮기고 거기서 이제 울산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울산의 센터 이름을 뭐 심리치료센터로 할지 뭐 심리를 넣을지 상담센터를 넣을지 계속 고민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약간 문화공간처럼 조금 더 일상에 가볍게, 결국에는 이 글쓰기를 하든 그림을 하든 뭐 요가를 하든 그림책을 하든 또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심리적인 건강이 목표였어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뭔가 우울증 극복 글쓰기 모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마음을 가꾸는 글쓰기 모임, 이번에는 뭐 여름의 글쓰기, 뭐 약간 뭐 일요일의 글쓰기, 약간 이렇게. 하지만 모였을 때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감정에 대한 글을 쓰고 나누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서로 지지그룹이 되는 그런 소모임을 많이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소모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약간 소모임 맛집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문화 공간으로 비춰지고 또 모였을 때 굉장히 서로서로 지지가 많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플로우 흐름입니다. 오늘은 무기력하고 무거운 마음을 움직임으로 달래볼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여 보세요. 편안하게 누워서 온몸으로 바닥을 느낍니다. 머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왔다 갔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머리로 바닥을 느껴보세요. 팔을 묵직하게 들었다 내렸다도 해봅니다. 두 팔로 내 몸을 감싸 안고 몸을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등으로 바닥을 느껴보세요. 자꾸만 바닥으로 가라앉고 계속 누워있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주세요. 다리 전체로도 바닥을 느껴보고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었다 내렸다, 발등을 밀었다 당겼다도 해보세요. 어떤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몸을 옆으로 돌려 천천히 앉아볼게요. 그리고 몸을 빙글빙글 회오리처럼 돌리면서 천천히 스르르 일어날게요. 무리해서 빨리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힘들다면 벽을 짚어도 좋습니다. 일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지금의 상태를 몸에 충분히 담아주세요. 어떤 움직임도 좋습니다. 저는 무겁고 무기력한 마음을 아이처럼 안고 달래주었어요. 충분히 바라보고 충분히 안아주면서요. 이제는 좀 가벼워지고 싶어요. 팔에, 머리에, 어깨에 묵직하게 들러붙어 있는 무언가를 살살 쓰다듬어 달래주고 툭툭 털어내 봅니다. 호흡도 후, 후 시원하게 소리내 뱉어보세요. 마음이 좀 가벼워질 때까지 시원하게 호흡하며 온몸을 쓱쓱 쓸어내고 털어내보세요.
이제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만끽해 볼게요. 묵직했던 마음을 하늘로 후후 날려보내줍니다. 까치발로 최대한 키를 세우고 몸을 길쭉하게 만들어서 걸어봅니다. 그리고 수고한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무기력할 때도 있고 몸이 무거울 때도 있어.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걷고 달리면 돼.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몸 가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내가 원하는 희망 감정을 떠올리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싶으신가요? 기업 중에서 이제 좀 은퇴를 앞두신 분들, 그때가 임금 피크제 대상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관리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건강 관리 프로그램으로 그때도 저희가 테니스공 마사지 이런 걸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공 마사지라는 게 공이 닿자마자 굉장히 시원하고 뭔가 풀리고, 그러니까 바닥에 계속 누워서 좀 진행이 많이 되는데, 하다가 저희 잠들기도 하시고 뭐 코골기도 하시고 그러신데, 뭔가 긴장을 푸세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몸을 쓴다거나 아니면 호흡을 좀 제대로 한다거나 이런 도구를 써서 이완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정말 이제 마음이 풀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약간은 경계 혹은 귀찮음 혹은 오늘은 또 뭔가 약간 이런 표정이시다가도 뭔가 몸을 쓰고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시면 훨씬 집중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피드백도 좋으시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시니어분들 강의를 하면 저도 이제 아빠한테 수업을 해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또 좋고,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되도록이면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게 뭐 기업 교육이든 뭐 아니든 시니어분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작 치유를 할 때도 되도록이면 한 분 한 분이 조금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어떤 차례를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게 단순하게 뭐 한 분을 원 가운데로 오시게 해서 뭔가 집중을 시킨다 이런 기보다는 그분이 원하시는 상태대로, 그분이 만약에 나는 나서는 게 싫고 조금 조용하게 있고 싶으면 저희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조금 나는 나한테 집중하고 싶은 거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하지만 뭔가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말하는 시간이나 움직이는 시간이나 최대한 골고루 동등하게 가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그 속에서는 조금 좀 주목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우선 몸에 대한 멘트를 할 때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워밍업을 할 때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다리가 올라가는 각도가 다 다르실 거고, 뻣뻣한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굉장히 유연한 분도 있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오늘의 내 몸이라는 거. 옆에 사람이 뭐 다리를 180도로 찢고 나도 저게 안 돼 거기서 좌절할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 내가 허리가 뻣뻣해서 요 정도네, 아니면 내가 다리가 허리를 숙이기 많이 힘든 걸 보니까 요즘 내가 많이 오래 앉아 있었나 보네, 이런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마음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도 괜찮다. 뭐 그게 분노이든 우울함이든 슬픔이든 다 이유가 있는 감정이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아주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에 많이 집중하도록 안내를 드리는 편이에요. 이게 1대1로 막 10번, 20번 만나는 심리 상담이라면은 그 슬픔에 더 집중하고 막 어린 시절에 집중하고 뭔가 다 마음을 끄집어내도록 하겠지만,
제가 보통 만나는 분들은 그렇게 장기라기보다는 뭐 한 번 아니면 4번 이렇게 좀 짧은 세션으로 뭐 기업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원데이가 많으니까요. 일단은 알아차린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 필요하고 내 일상에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조금 액션에 많이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43가지 처방전이 이게 직장인을 그러니까 책의 대상이 좀 일단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가장 넓은 대상군이기도 하고 제가 많이 만나온 대상군이라서 이렇게 좀 직장인을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이완법들, 그리고 출근해서 하루 중에 뭐 자리에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잠깐 약간 회의실에서 혼자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퇴근 후에 하시면 좋은 그런 게 시간대별로 이완법들이 있어요. 그런 이완법들은 어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얘기도 있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일 수도 있고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아침에 저녁에 스트레칭을 했더라도 하루 종일 좀 자세가 굽어 있거나 의자에 굉장히 좀 이렇게 허리 안 좋은 자세로 있거나 하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세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마음이 되게 불안하거나 집중이 필요할 때 상상 혹은 명상으로 조금 마음을 다지는 거, 그런 식으로 쭉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한 43가지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팔꿈치부터 손바닥까지를 벽에 대고 이 팔이랑 같은 쪽 다리를 한 걸음 앞으로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슴이 열리고 겨드랑이가 좀 스트레칭 되도록.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침에 양치질 할 때 한쪽 벽, 화장실 벽에다가 이렇게 얹고 계속 막 그 시간이라도 좀 이완을 하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는 이런 벽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무실 벽 같은 곳에 특히 모서리가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가슴을 놓고 좀 가슴을 여는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몸을 직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어깨에 너무 힘들어가지 않게 쭉 늘려주고 정수리는 앞쪽으로 꼬리뼈는 뒤쪽으로 척추를 서로 쭉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 허리도 굉장히 시원하고 앉아있을 때 늘 좀 접혀있는 이런 뒷다리 근육들도 시원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다리씩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도 스트레칭 하시면서 좋고요. 네. 쭉 허리 늘려주시고 뒷다리도 쭉 펴주시고 그 다음 한 발 앞으로 당겨와서 발가락을 위로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아래쪽 근육을 스트레칭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 하지만 절대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도록 거의 얘를 잡지 않더라도 자세가 유지되도록 살짝 코어 힘 주면서, 뭔가 말로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렇게 언어적인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비언어적인 움직임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정말 계속 10년 넘게 이 일을 하지만 이렇게 알리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임이라는 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계속 연구를 많이 하지만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은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인드 플로우든 아니면 어떤 움직임 프로그램이든. 그래서 뭐 모두가 나한테 맞는 어떤 나만의 어떤 움직임, 어떤 분은 그냥 걷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등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테니스 같은 거일 수도 있고 하는데, 나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는 일상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플로우 흐름입니다. 요즘 혼자 산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죠.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산에 가는 걸 좋아해요. 오늘은 혼산을 더욱 즐겁게 해줄 걷기 명상을 같이 해볼 거예요. 걷기 명상의 기본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의 산과 하늘은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있나요? 태어나서 산과 하늘을 처음 본 아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풍경을 눈에 담아보세요. 땅바닥은 어떤 느낌인가요? 산속에 자연스럽게 난 길이라면 울퉁불퉁할 테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져진 길이라면
흙길이어도 제법 단단할 거예요. 나무 계단은 흙길보다는 딱딱하지만 빌딩 계단과는 다른 느낌이죠. 맑은 공기도 실컷 마셔보세요. 갈비뼈 사이를 벌려주는 느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몸통을 작게 조이는 느낌으로 완전히 숨을 뱉어냅니다. 들숨 날숨이 비슷한 고른 호흡을 유지해 보세요. 오른발, 왼발 두 걸음에 숨을 들이마셨다면 오른발, 왼발 두 걸음에 내쉽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네 걸음의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네 걸음에 나누어 내쉬어 보세요. 점점 호흡이 안정되어 마음도 차분해지고 산을 오르는 것도 한결 덜 힘들 거예요. 제멋대로 자란 식물들도 유심히 바라봅니다. 똑같이 생긴 나무와 풀은 없어요. 눈으로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스쳐 지나갈 땐 보이지 않던 것들도 눈에 들어올 거예요. 걷기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생각이나 감정을 쫓아가기보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려고 해보세요. 딴 생각이 나고 온갖 감정이 느껴져도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늘 내 기분이 이렇구나. 드라마 주인공을 바라보듯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내 몸과 주변 풍경으로 다시 마음을 돌려보세요. 하늘과 숲, 저 멀리 보이는 도시, 새소리와 바람소리, 풀냄새, 발에 닿는 땅의 느낌,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 손에 닿는 나뭇잎이나 흙. 지금 여기 몸과 자연에 집중하려고 애쓸 때 그제서야 마음도 편안하게 쉴 여유가 생겨요. 걷기 명상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오늘의 산을 몸과 마음에 가득 담고 돌아오시길 바래요. 즐거운 산행 되세요.